자녀든 배우자든 칭찬으로 대화를 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한국으로 쫓겨난 딸에게 나달 만에 벌어진 일. 자녀의 성장을 보는 건 모든 부모에게 큰 기쁨일 것입니다. 특히 걱정을 많이 하던 자녀일수록 바르게 자라는 모습은 큰 뿌듯함을 줄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으로 쫓아낸 막내딸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는 미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말도 안 듣고 꿈도 없어 보였던 딸이 한국행으로 인해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미국에 살고 있는 페이튼입니다. 다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하지만 달라진 막내딸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서툴지만 전해볼까 합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어요. 평범한 가정주부이고 딸을 셋이나 키웠죠. 저는 항상 막내딸 걱정을 했습니다. 딸 셋이 있는데 큰 아이는 자기 주장이 강해하고 싶은 일은 꼭 해낼 정도로 강인한 성격이었어요. 둘째는 세 자매 중 가운데 있어서 그런지 사회생활을 곧잘 하는 성격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무덤하게 잘 지내 걱정이 없었죠. 하지만 막내는 달랐어요.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그럴까요? 항상 부모가 해주거나 언니들이 해주는 걸 받기만 해서 그랬을까요? 도무지 스스로 하는 건 하나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물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욕심이 강해 언니들이 하는 건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사춘기를 지나며 그런 성향도 전혀 달라졌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 흥미가 없는 것처럼 살았으니까요. 매 학기마다 학교에 불려가는 것도 모두 막내딸과 관련된 일뿐이었죠. 첫째 딸은 학교에서 우수상을 도맡아 받을 정도로 인정받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둘째 딸은 큰애처럼은 아니지만 교내 행사가 있으면 인기 투표로 여학생 대표를 도맡을 정도로 성격이 좋았죠. 그래서 학교에 불려가 선생님들을 만나 상담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모두 알아서 잘했으니까요. 하지만 막내는 달랐죠. 처음엔 성적이 나오지 않아 낙제할 수 있다는 경고였어요. 도무지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하고 시험을 보더라도 답을 적어내지 않는다며 다루기 힘든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당황했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어떤 답변을 해야 하는지 막막했어요. 핑계를 대야 하는지 잘못했다는 말이면 될지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집에서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지내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곧잘 자기가 해야 할 일도 하고 잘 지낸다고 생각했어요. 전과 달라진 점들은 사춘기라 지나가는 현상이라 여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복잡했던 마음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될 줄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거든요.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 진학한 이후에도 계속 같은 이유로 학교에 불려가야 했습니다. 졸업을 한 게 신기할 정도였죠. 그 지경이 되자 저도 모르게 더 이상 막내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도무지 말을 듣지도 않고 뭐든 할 의지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정말 겨우 낙제만 면할 정도로 졸업을 한 이후 집에만 머물렀어요. 대학은 당연히 성적이 안 되니 불러주는 곳도 없었고 서류를 낸다 해도 받아주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미국 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으로도 취업할 수 있는 일들이 꽤 있어요. 물론 학력이 안 되니 아무래도 좋은 일자리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성인이 되면 스스로 돈을 벌어 생활하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맞았어요. 적어도 자신의 용돈은 스스로 벌어야 했죠. 성인이 되었으니까요.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건 어렸을 때나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막내는 달랐습니다. 취업도 안 하고 모든 흥미를 잃은 것처럼 집안에서 나올 생각을 안 했죠. 걱정되어 이런저런 이야기도 전해봤지만 듣기 싫다는 말만 하곤 했어요. 저와 막내딸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더 이상 제가 감당하기 싫은 지경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도 감당이 안 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제가 잘못 키운 탓도 있겠죠.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스스로 잘 컸기 때문에 그런 언니들을 보며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문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물한 개구리처럼 집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도 구경하며 조그마한 변화라도 생기길 바랐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곳이나 보낼 수 없지. 가란다고 갈 아이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한국으로 시집간 첫째 딸이 생각났어요. 첫째 딸은 변호사였는데요. 로펌에서도 상당히 인정받고 소위 잘 나가는 저의 자랑스러운 딸이었답니다.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아니라 생각했는데
30살이 되기도 전에 결혼하겠다고 한국인 사위를 데려왔어요. 대학 동기로 사위를 만났는데 미국에서 경력을 쌓고 회사를 다니다 한국에서 좋은 기회에 이직 제의가 들어와 한국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했대요. 사위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자 사랑했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첫째 딸도 사위도 서로 사랑하는 감정은 있었지만 현실에 집중하고 싶었고 사는 나라가 다르니 누구도 서로 말을 꺼내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결국 헤어질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터놓게 되었고 결혼을 해 한국으로 함께 가자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대요. 여하튼 그렇게 결혼한 첫째 딸은 한국에서 3년째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내딸을 한국에 보내고 싶었어요. 눈앞에서 빈둥거리는 건 못 보겠고 그렇다고 어디서 뭘 하는지 확인도 안 되는 곳에 보낼 수 없었으니까요. 딸에게 말도 안 하고 비행기 표를 끊어왔어요. 그리고 침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막내딸에게 내던졌죠. 한국에 나가. 그런데 오히려 막내딸은 오랜만에 큰언니를 보러 간다고 좋아했어요. 전 내쫓는다는 느낌으로 비행기 표를 사왔는데 말이죠. 도무지 대책이 안 서는 저 아이를 어쩌면 좋을까 머리가 아파오더군요. 첫째 딸에게 전화했어요. 첫째 딸은 웃으며 한국에서 많은 이야기도 해보고 같이 지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죠. 그나마 위안이 되었어요. 저를 대신해 제 고민 덩어리를 맡아줄 첫째 딸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었거든요. 그렇게 막내딸은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동안 눈앞에 보이던 골칫거리가 사라지자 해방된 느낌이 들었어요. 둘째 딸은 대학원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도 하고 자기 시간을 잘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신경을 쓸 사람이 없었죠. 저나 신랑이나 각자 시간을 잘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어느덧 흘렀습니다. 중간중간 막내딸이 궁금했어요. 하지만 집에 전화 한 통 없는 게 괘씸해서 저 역시 전화하지 않았죠. 첫째 딸이 전화해 막내는 잘 지내고 있으니 크게 걱정 말라는 소식만 간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정말 오랜만에 막내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들뜬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 꿈이 생겼다는 말을 해주었거든요.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하고 싶은 게 생기다니. 맙소사. 믿기 어려웠죠. 막내딸은 제빵사가 되고 싶댔어요. 빵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큰 언니가 제빵 학원을 끊어줘서 요즘 거기 다니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지내고 있대요. 전 신기했어요. 중학교 이후 흥미를 느끼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간 지 약 4달 만에 꿈이 생기고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와닿지 않았죠. 그래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정말 막내딸이 하고 싶은 꿈이 생긴 건지 아니면 한국에 더 있고 싶어서 핑곗거리를 만든 건지 알 수 없으니까요. 전 그 정도로 막내딸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하고 마중 나온 큰딸과 함께 큰딸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막내딸과 사위의 여동생인 사돈처녀가 있었어요. 사돈처녀가 막내딸보다 1살 많았는데 둘은 친구가 된 것 같았어요. 영어를 곧잘 하는 덕분에 둘은 마음을 터놓을 정도로 죽이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돈처녀가 저에게 커피 한 잔을 내주었어요. 바리스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맛이 어떠냐고 물었죠. 마셔보고 품평을 해준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전 이 상황이 재밌었답니다. 마치 소꿉놀이를 하는 것처럼 막내딸과 사돈처녀는 죽이 잘 맞았거든요. 커피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막내딸이 만든 빵도 함께 맛볼 수 있었죠. 알고 봤더니 둘이 장사를 하겠다고 작정했더라고요. 사돈처녀는 커피를 담당하고 제 막내딸은 빵을 담당하겠다면서요. 그래서 그런지 둘은 집에서도 노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연구하며 만들기를 반복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좋아 보였어요. 막내딸이 공부를 한다고 했으면 말렸을지 몰라요. 공부에 대한 흥미도 없고 학창시절 때 늘 낙제와 가까웠던 아이였기 때문에 시간 낭비만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배운 지 한 달 되었다며 수줍게 내민 빵은 제법 맛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먹었던 빵보다 훨씬 더 담백하고 맛있었어요. 요리에 흥미가 있고 재능이 있는지 몰랐는데 제대로 배운다면 꽤 괜찮은 제빵사가 될 거라는 기대를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후 막내딸은 사돈처녀와 일정이 있다며 나갔는데 집에만 머물던 딸이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보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막내딸이 어떻게 변한 건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자체도 막내딸이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기에
참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내로 나가는 게 상당히 번거로워요. 자동차를 사줘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막내딸의 평소 행실을 돌이켜 본다면 전 당연히 사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과 만난다는 약속이 있을 때마다 번거롭지만 태워다 주겠죠. 사사건건 친구들과 관계를 확인하려 들었을지 몰라요. 미국 내에서 막내딸이 사귀는 친구라면 막내딸과 처지가 비슷하다는 편견으로 걱정이 앞섰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너무나 잘 큰 사돈처녀였기에 더 마음이 놓였어요. 똑같은 막내라 사랑을 듬뿍 받은 티가 났지만 막내딸과는 전혀 달랐죠. 스스로 하고 싶은 게 많은 모험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재주도 있었어요. 같이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마법에 빠진 것처럼 사돈처녀가 하는 이야기에 푹 빠졌거든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제 막내딸에게 행운이었어요. 아무런 의욕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발견 못했던 아이였는데 진취적인 성향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어쩌면 원래 그랬을지 모르죠. 하지만 미국에 있었다면 그저 문제아로 낙인 찍혀 있었을 거예요. 막내딸의 진면목을 보고 이끌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부끄럽지만 엄마인 저 역시도 문제아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막내딸이 정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방구석에 처박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잔소리만 해댔지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밝은 기운을 전해주지 못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모습들은 그동안 제가 보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위층 자기 방에서 아래층 주방으로 내려오는 것도 끔찍하게 싫어했던 막내딸은 첫째 딸 집에서 5분 떨어진 편의점도 아무렇지 않게 다녀올 정도로 변했거든요. 한국에 일주일 머물렀는데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막내딸이 침대에 있는 걸 보지 못했어요. 물론 자는 시간 빼고요. 미국이라면 자는 시간 외에도 항상 침대에 누워 무기력한 생활을 했을 텐데 말입니다. 정오쯤 사돈처녀가 오면 각자 연습했던 일과들을 공유하고 각자 커피와 빵을 만들고 맛보며 한참 열띤 토론도 하더라고요. 한국으로 오고 나서 남들처럼 부지런히 사는 일상을 드디어 살게 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그렇게 바라던 모습이었고 어떻게든 하고 싶었지만 할 의지도 안 보였던 막내딸이 한국에서 변한 거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요. 그 모습을 보는데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혼자 있었다고 하더라도 좋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첫째 딸도 있고 든든한 사위도 있고 좋은 친구가 된 사돈처녀도 있으니 오히려 미국에서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내쫓다시피 하며 보냈는데 그게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죠. 꿈이 생겨 그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바라던 일들이 한국에 온 지 단 4개월 만에 되었다는 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바쁘게 살아가는 한국의 시스템이 막내딸에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막내딸과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기 힘들었대요. 언니들은 각자 자기가 하는 일로 바쁘고 엄마는 자기를 한심하게 보는 것 같아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하기 싫었답니다. 무엇이든 하게 되면 관심을 받게 되고 행여나 못하게 되면 다시 비난을 받을 거라 걱정이 더 앞섰던 거죠. 하지만 한국으로 오니 마음이 편했대요. 우선 눈앞에 엄마가 없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또래인 사돈처녀를 만나 카페를 다니며 농담처럼 주고받던 말이 진짜가 되어가니 차츰 흥미를 찾기 시작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이젠 제법 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카페를 운영하려면 큰 카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할 것 같다고. 제법 사업가처럼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막내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변한 모습이 너무 대견스럽기도 하면서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진취적인 아이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미래가 어둡다고 타박했으니 제가 얼마나 나쁜 엄마였는지 반성도 했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앞으론 무엇이든 믿고 지지하는 엄마가 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법 사업가다운 기질을 보인다고 칭찬도 했습니다.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 거리를 더 멀게 만들었다는 거 이젠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오고 1년쯤 지났는데 반가운 소식을 하나 받았어요. 그동안 막내딸이 준비를 마치고 사돈처녀와 새로운 가게를 시작했다고요. 더욱 빵 굽는 실력도 향상되었고 한국어도 많이 배웠다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가게를 열게 되었대요. 그래서 자랑할 겸 이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꿈을 펼치고 성장할 막내딸이 너무 대견하지 않나요?
변하지 못할 것 같던 막내딸이 생각지도 못한 한국 생활로 인해 큰 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꿈과 희망을 찾게 된 그녀를 위해 큰 축하의 박수를 전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가족의 지원과 한국의 환경이 막내딸이 꿈을 갖게 하는데 큰 힘이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그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는데요. 가끔씩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막내딸을 향한 지지와 격려를 끊임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받는 지지와 응원은 언제나 자녀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니까요. 막내딸에게 큰 축복과 해운이 있을 것입니다.